나를 다시 한번 소개해달라고? 그래, 이번엔 앨리스의 자기소개 마법이 튀어나올 일도 없으니까. 난 니콜이야. 보다시피 그냥... 왜 또 튀어나오는 거야? 이 아이디어는 별로야. 비유를 통해 드러나니 말은 필요 없어. 지금의 난 그저 목소리를 잃은 인간일 뿐이야. 사실 무지개 끝에 있는 보물은 선녀들이 비를 맞으며 묻어둔 거란다. 추운 아침, 안녕. 밤은 영감이 가장 잘 떠오르는 시간이야. 그래서 옛사람들은 천사를 주로 밤에 만났지. 지상 사람들 탓에 우리도 야행성이 된 것 같다니까? 아니, 이건 틀린 표현이려나? 예전에 우리는 생체시계나 수면주기 같은 게 없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최대한 밤 시간을 피해서 정기점검을 했다고 봐야겠지. 벌써 자려고? 잘 자. 살아있는 사람이 창작해내는 건 유행하는 작품일 수밖에 없어. 인간은 현재의 집합체니까. 아카데미아에 입학하자마자 20년의 연구 경력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현대 작가가 당장 고전 명작을 써낼 순 없지. 결국 할 수 있는 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는 것뿐이야. 뭐 어차피 펜을 잡는 건 내가 아니지만. 비유법은 과거 천사들이 의사소통에 자주 쓰던 수단이야. 왜냐하면 비유는 언젠가 효력을 잃기 마련이고 사회가 변하면 그 비유를 해석할 열쇠도 영영 사라지거든. 정말 다행이지 뭐야. 옛날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답하기도 무시하기도 곤란한 이상한 질문에 집착하곤 했거든. 그러니까 만약 천사가 비유나 은유를 써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질문이 잘못된 게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해. 내 조각상이 바로 그런 예야. 사실 작은 다람쥐는 인간을 상징하는 은유지. 너도 꽤 식견이 넓던데. 어때? 내 새로운 대필 작가가 되어보지 않을래? 구작가 선생이 요즘 점점 내 말을 안 들어. 지성을 되찾은 후로 설정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자주 나랑 논쟁을 벌인단 말이지. 함께 모험하는 건 우리에게 위험이 가장 적은 협력 형태야. 만약 천지개벽 때부터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공조가 되지. 물론 난 널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난 앨리스만큼 자유롭진 않아서 말이야. 그래도 너한테만 살짝 들려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건 장식이 아니야. 내가 인간으로서 다시 한번 하늘의 의지에게 인정받았다는 증거지.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그렇지 못한 존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 처지가 딱히 나아진 것 같지도 않네. 정말 말해도 돼? 내 얘기 들어줄 거야? 사실 너도 듣고 싶지? 기뻐. 매번 아주 먼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했던 건 자세히 설명하기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편한 잡담이라면 아르카디아, 난간, 델포이, 파트라 들려줄 이야기가 엄청 많아. 왜 작은 다람쥐를 인간의 비유로 썼는지 알아? 둘 다 영장상목에 속하거든.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어? 앨리스한테 배운 건데. 난 지식과 힘 대부분을 바쳤고 나중엔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목소리까지 희생했어. 그 상태로 긴 세월을 방랑하다 앨리스를 만나 물들어 버렸지. 사실 내가 다른 천사들보다 특출나게 똑똑하진 않아. 그때 목소리를 바치기로 한 건 영감이 번뜩였다고 해야 하나? 하늘이 원한 건 침묵과 징벌이었으니 입을 열지 않는 건 거래 조건으로 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지. 내 이야기를 듣더니 앨리스가 이러더라. 바다의 딸은 목소리를 바쳐 다리를 얻었고 대기의 아이는 목소리를 바쳐 형체를 얻더니 이제 하늘의 딸까지 목소리를 바쳐 사람이 되었구나. 클레는 정말 너무 귀여워. 근데 앨리스는 내가 클레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된다면서 클레 머릿속에 말을 걸지 말래. 클레가 날 이상한 이모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다음에 만나면 대신 물어봐줘. 내 칭찬도 좀 많이 해주고.
닫혀버린 또 하나의 가능성 속에서 알베도는 세계를 여행하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창조한 원초의 인간이었어.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그가 파멸과 존속 중 무엇을 택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지. 이번에는 여정에 오른 사람이 너라서 다행이야. 그 가능성 속 알베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냐고? 이제 나도 관측 못해. 그 답을 베끼려 하지 마. 너의 여정은 온전히 너만의 것이니까. 그래서 모나랑 바르는 아직도 이상한 이유 때문에 직접 안 만나고 편지만 주고받는다는 거지? 이해는 돼. 나도 라인도트르가 20살이 되고 나서야 처음 봤거든. 앨리스가 케니아 사람은 밖에 드나들기 불편하다고 대신 편지를 전해줬었어. 앨리스가 삶의 재미를 찾겠다고 마녀 사냥꾼 한 명을 지원하고 있어. 나보고 붙잡히지 않게 조심하래. 듣자 하니 꽤 재미있는 꼬마 친구인 것 같아. 만약에 날 찾아내면 같이 보물 상자를 찾으러 가야겠어. 난 처음부터 아냐의 팬이었어. 아냐의 이야기라면 전부 좋아해. 그래서 아냐의 마지막 작품이자 영원히 이어질 이 이야기가 정말 기대돼. 잘 지켜줄 거야. 저기, 우리 안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싫다기보단 콤플렉스 같은 거야. 열등생이 우등생을 만나기 무서워하는 감정이랄까? 예전에 다른 언니가 옆 지역 천사장의 우수한 여동생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어. 세상에서 가장 큰 아쉬움은 아냐의 시대와 야의 출판사의 시대가 겹치지 않는다는 거야. 난 상업 목적의 지필과 아냐의 작품이 충돌한다고 보지 않거든. 야의 양은 책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야의 양의 감각은 야의 출판사와 한 시대를 이끌고 있어. 적어도 인기 있는 줄거리나 소재라고 해서 자가복제를 시키거나 비슷한 작품을 양산시키진 않는다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걸 끊임없이 발굴하는 게 그녀의 전략이지. 그 꼬마 아가씨가 진짜로 존경해야 할 사람은 나야. 구자카 선생은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다듬어서 구현한 게 다라고. 조각을 만드는 건 사실 나만의 기록 방식이야. 언어로 된 기록은 시간 속에서 의미를 잃거나 아예 지워질 수도 있잖아. 그림도 물감이 바래면 결국 백지로 돌아가고. 하지만 조각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견딜 수 있어. 내가 악필이거나 글쓰기 귀찮거나 그림 연습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직접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한 건 아냐의 소설을 읽고 나서부터야. 천사들이 즐겨 쓰는 은유가 흥미로운 이야기에 이렇게 잘 맞는 줄 몰랐거든. 난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많아서 이게 꼭 사명이나 자아 실현의 길처럼 느껴졌어. 결국 내 게으름에 지고 말았지만 잃어버린 지식은 다시 배우면 되고 소실된 힘도 단련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되찾을 수 있어. 하지만 이미 소멸하여 닫혀버린 가능성은 잊어버리는 게 좋아. 안정된 현재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니까. 후회나 미련 때문에 사라진 걸 억지로 되살리려 한다면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 지혜를 포기하고 힘을 선택한 천사들은 우르사처럼 뚜렷한 원소 특징이 없는 마룡이 되었어. 그들은 거의 다 긴 역사 속에서 영웅들에게 사냥당했지. 만약 그때 나도 힘을 택했다면... 상상하기가 어렵네. 어쨌든 비늘만큼은 은빛으로 눈부시게 반짝여야 해. 인간이란 얼마나 흥미롭고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인지. 내가 날개를 포기한 건 추락이 아니라 닿기 위함이고, 목소리를 바친 건 침묵이 아니라 평가하기 전에 귀를 기울이기 위함이야. 신성한 가능성은 너희 모두에게 깃들어 있어. 인간 세상을 거니는 매 순간이 나는 더없이 즐거워. 말 안 해도 알잖아? 이제 가까운 친구들은 내가 수다쟁이라는 걸 다 알아. 그럼 이제 내숭 안 떨어도 되려나? 하지만 그랬다가 너희가 머리 아프다고 상대도 안 해주면 어쩌지? 클레도 아직 어리니까 조금만 더 얌전한 척 해볼게.
편식은 안 하지만 고추, 파, 마늘을 좋아해. 맛이 강할수록 더 좋지. 꼭 그 맛을 좋아해서는 아니고 난 말할 때 입을 안 열어도 되니까 매운맛이 목구멍을 자극할 걱정이 없거든. 저번에 앨리스랑 바르랑 매운 음식 먹기 대결을 했는데 결국 내가 이겼어.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입술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이겼지. 목이 아프든 입에 냄새가 남든 난 전혀 신경 안 써. 물론 양치는 깨끗이 했으니까 걱정 마. 어려운 질문인걸? 잘못 만든 음식만 아니면 특별히 가리는 건 없어.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너의 정성을 맛봤어. 맛있네. 이 냄새. 안 되겠어, 앨리스. 더는 못 참아. 생일 축하해. 생일 선물은 보물 상자에 숨겨뒀어. 수수께끼도 성심성의껏 준비해뒀지. 가자, 내가 안내해줄게. 사람들은 순간 당황하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니콜을 바라봤다. 니콜,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앨리스를 기절시킨 거지? 니콜은 차분하게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앨리스는 힘이 소진됐어. 전장에 남아봤자 짐이 될 뿐이니 데려가서 쉬게 해줘. 앨리스가 없으면 어떻게 라인도티리를 상대해? 사람들은 니콜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때 니콜이 앞으로 걸어나갔다. 너희 앞에 있는 건 이 땅을 수천 년간 방랑한 천사야.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흩어지며 하늘로 향하는 황금 계단이 내려왔다. 니콜은 그 신성한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갔다. 보물의 냄새가 나. 어딨지? 거절할게. 물러가라. 거스르지 마. 모두에겐 비밀이야. 난 언제나 그 안에 있어. 내 마음으로 천심을 대변하리. 어느 자매인지 몰라도 꽤 잘 숨겨뒀네. 살려줘, 앨리스 바르, 교대. 충분히 잘해줬어. 이제 물러나렴. 새 소설의 아이디어 아직 말 못했는데 모든 가능성이 닫혀버렸어. 내가 안내할게.